거미를 탄 해골 군대가 대머리 남자를 쫓는다. 그들은 활을 들고 계속해서 쏘았고 그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길을 볼 시간도 없이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졌고 깊은 구멍에 빠져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를 쫓는 적은 돼지 얼굴 마녀의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야망 때문에 오버월드를 침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녀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그럼 오늘의 명작에 여러분을 초대하세요. 스티브는 광부가 되는데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광대로서의 재능이 타고난 소년입니다. 내성적인 남자는 코가 아직 흐르긴 하지만 늙은이처럼 보인다. 스티브는 모든 위대한 프로젝트를 직접 이루는 것을 꿈꾸기 때문에 항상 도끼를 들고 광산에 몰래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티브가 결코 하지 않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광산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입구에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광부가 그를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연인의 얼굴이 바뀌는 만큼 시간은 빨리 흐른다. 어린 소년 스티브는 이제 18살이 넘었고 그의 얼굴은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고 두꺼운 수염이 얼굴 대부분을 덮고 있습니다. 스티브는 꽤 지루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직업은 그가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전히 뜨거운 열정이 식중에도 이어졌고 스티브는 손을 이용해 음식으로 몇 개의 큐브를 빚었다. 그 행동에 스티브는 갑자기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도끼를 들고 광산으로 가서 늙은 광부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오래 살았지만 몸이 매우 약했기 때문에 스티브는 그를 가볍게 제치고 터널로 바로 달려 들어갔다. 스티브는 한번 결심하고는 멈추지 않고 즐겁게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빛나는 수정과 수정 블록을 발견했어요. 스티브는 우연히 이 둘을 합쳐서 포털을 만들었는데 그 포털을 통해 오버월드라는 또 다른 세계로 가게 되었습니다. 스티브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는 깜짝 놀라 입을 벌렸다. 모든 것이 사각형 블록처럼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티브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빠르게 발견했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먼저 스티브는 돌집을 지었고 그 안에 이름이 붙을까 봐 두려워 즉시 파스텔 핑크색 양털로 만든 또 다른 집을 지었습니다. 밤이 될 때까지 모든 것이 안정되었고 마른 뼈 군대는 교대로 나뉘어 바깥의 건물을 부수었습니다. 다행히 집이 꽤 튼튼해서 스티브는 잠시 도망쳤다. 다음날 아침 스티브는 문을 열었고 사나운 늑대를 보았고 그는 재빨리 뼈를 사용하여 늑대를 길들여 놀았습니다. 외로운 신세계에서 스티브는 개와 놀아주고 데니스라는 이름을 지어야 했다. 상상력이 날아가고 스티브와 그의 개는 스티브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모든 종류의 것들을 만들었고 곧 캠퍼스는 도시만큼 커졌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스티브는 판다 한 무리를 데리고 돌아와 기뻐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티브는 건물을 설계하는 것 외에도 주변 세계를 탐험하러 갔다가 우연히 폐허를 발견했습니다. 스티브는 장난 때문에 옆에 있는 사각형을 잡고 빈칸을 채우자 밝은 보라색 문이 나타났다. 스티브는 다른 세계로 향하는 포탈을 걸어갔고 어두운 풍경은 무서울 정도로 어두웠다. 그의 앞에는 마녀 망고사가 지휘하는 돼지 얼굴 개미 군대가 있었다. 이 돼지는 황금에 집착했고 항상 오버월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티브는 즉시 체포되어 큐브를 강탈당했습니다. 큐브를 얻으면 마녀는 오버월드로 가는 포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곳의 풍부한 자원을 차지하고 싶었다. 그녀의 어두운 계획을 알고 있는 스티브는 당연히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거부했다. 교도관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자 그는 데니스에게 열쇠를 훔쳐 감옥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하라고 말했다. 그는 큐브를 회수하지만 스티브는 네모난 돼지들에게 발견됩니다. 이 여행이 오래가지 못할 것을 알고 있던 그는 데니스에게 큐브를 지구로 가져와서 숨기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집주인의 특유의 악취 덕분에 데니스는 스티브의 집을 성공적으로 찾아내고 침대 밑에 큐브를 숨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장면은 아케이드 게임의 챔피언인 긴 머리의 남자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과거일 뿐 나이는 젊음을 쫓고 가짜 힘은 젊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가리스는 인터넷 카페를 열기 위해 자신의 경력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하는 것보다 일을 덜 했기 때문에 가리슨의 재정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올해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제 유일한 수입원이 압류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마지못해 가리스는 주인 없는 물건의 경매를 전문으로 하는 오랜 친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건 마치 눈 감고 가방을 여는 것과 같아요. 운이 좋으면 돈을 벌고 운이 나쁘면 많이 잃게 되죠. 가리스는 오늘 뭔가 찾을 수 있는지 물었고 그의 정직한 친구는 꽤 멋진 휴대용 게임 콘솔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수염을 기른 남자는 그 말을 듣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친구에게 $100만 주면 그 물건을 사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맛있는 음식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기계를 사려고 줄을 선 사람들도 많습니다. 각 사람이 한 가지 질문에 답하니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가리스는 기계를 집으로 가져오기로 결심하고 $900를 정했습니다. 시끄러운데 수염난 남자는 그냥 외상으로 사는 거야. 지혜는 신과 맞먹지 못한다. 그는 상자를 열었지만 게임 콘솔은 찾을 수 없었고 그저 쓸모없는 물건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더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가리스는 큐브의 힘을 몰랐고 너무 화가 나서 물건을 부수고 나쁜 친구를 끊임없이 저주하고 개고기를 팔기 위해 이미 검고 털이 난 양의 머리를 매달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차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해서 가리스는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차를 멈춰야 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나탈리와 헨리라는 두 자매가 마을로 차를 몰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나탈리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를 이곳으로 데려왔어요. 그들에게는 더 이상 친척이 없으므로 그들은 서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나탈리는 감자 공장에서 일할 계획이라 먼저 집을 빌리기 위해 돈이라는 중개인을 만난다. 이모는 어머니의 오랜 지인이었기에 두 고아를 돕기도 열성적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두 자매는 새로운 도시에서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나탈리는 헨리를 위해 감자 피자를 만들기 위해 일찍 일어났고 헨리에게 새 친구와 함께 먹으라고 말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헨리는 학교에 가는 길에 수염을 기른 삼촌의 가게를 지나갔습니다. 그는 열정이 넘쳐서 방문할 시간을 갖게 되었다. 가리스는 과거를 빌며 자신의 업적을 자랑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헨리는 그 말을 듣고 어지러움을 느꼈고 삼촌을 초대해서 케이크를 먹으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궁핍한 처지에 놓인 가리스는 닥치기 수업을 열었지만 시간당 $50는 너무 비쌌고 헨리는 원하더라도 그 수업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 소녀는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수군거리는 면에서는 그녀는 수염난 남자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첫 번째 수업은 미술 수업이었는데 선생님이 반 전체에게 바나나와 오렌지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헨리는 창의적으로 훌륭한 그림을 그렸지만 선생님은 이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예절을 배우고 그 다음에 모범을 보고 배우고 처음에는 그냥 모범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은 친구들로부터 조롱을 받았다. 짜증이 난 헨리는 그것을 실현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조각만으로 제트로켓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나쁜 친구가 전선을 잘랐는데 헨리는 그걸 모르고도 여전히 시작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사일은 흔들리며 나탈리가 일하고 있는 감자 공장에 떨어졌습니다. 선생님은 연루될까 두려워 도망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헨리는 교장실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학생의 보호자와 통화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헨리는 매우 걱정했습니다. 여동생이 이야기를 들으면 틀림없이 맞을 테니까요. 그래서 헨리는 게리슨에게 전화해서 삼촌인 척하라고 했습니다. 수염을 기른 남자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 소년이 현금 $26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곧바로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수염난 남자를 보자마자 당황한 표정을 지으시며 헨리에 대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셨습니다. 수염을 기른 남자는 몇 마디 정중한 말을 한 후 헨리를 차에 태워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여동생이 자신 때문에 해고될까봐 두려워서 솔직하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헨리는 자신을 비난하며 노트를 쓰레기통에 던졌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자신의 열정을 포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헨리는 갑자기 두 개의 큐브의 눈길을 끌렸습니다. 그는 물었지만 수염난 남자는 몰랐고 단지 $95에 팔려고 한다고만 밝혔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아래의 경고 표시를 알아차렸습니다. 두 개의 큐브를 합치지 말라는 경고 표시였습니다. 금지하면 금지할수록 더 많이 한다. 헨리는 즉시 그것들을 조립했습니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빛나는 큐브가 마치 소년을 어딘가로 이끌려는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버려진 광산으로 가는 길을 따라갔고 당연히 오버월드로 이어지는 문도 보았습니다.
퇴근 후 나탈리는 당황해서 오빠를 찾아 나섰지만 길도 잘 몰라서 이모인 돈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나탈리는 GPS를 사용하여 그녀의 오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모의 안내 덕분에 그녀는 금방 그곳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큐브가 사납게 빛났고 에너지원이 헨리를 문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모두가 무서워서 그 소년을 끌어내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중력이 너무 강해서 그들은 차례로 새로운 세계를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수염을 기른 남자는 이 기회를 이용해 자신의 과거를 자랑하고 자신이 게임의 전설이라고 자랑했다. 그는 수비대의 상징인 양을 보고 그쪽으로 달려갔다. 다들 따라와서 눈치채지 못했어요. 지역 노인 한 분이 문을 열고 땅으로 들어가셨어요. 여기서 돼지들이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돼지들은 땅을 파는 것에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파도 금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암태지 마녀는 경로하여 부하들에게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죽음보다 더 심한 형벌을 내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한 군인은 경고를 무시하고 마음껏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마녀는 그것을 육즙이 풍부한 고기로 만들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때 망고사는 게이트를 작동하라는 신호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 스티브를 찾아 거래를 했습니다. 그녀와 데니스의 자유를 위해 큐브를 돌려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반대편에서는 수염난 남자가 여전히 양들에게 인상을 심어주느라 바빴고 게임에서처럼 자기에게 일을 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데니스가 나타나 크게 울부짖었고 분홍색 양들은 도망갔습니다. 공간은 고요했고 하늘은 어두워졌으며 소름 끼치는 소리가 잇따라 울려 퍼졌습니다. 뼈사냥꾼은 거대한 거미의 등에 올라타 인간을 공격했습니다. 아무도 돌아서서 도망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헨리가 실수로 나무에 부딪혔어요. 덕분에 그는 새로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헨리는 재빨리 방어용 해자를 건설했습니다. 그는 너무 바빠서 큐브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수염을 기른 남자가 뒤로 넘어지자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숨이 차서 건물을 향해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는 가는 길에 큐브를 집어들었지만 그 직후 해골 병사가 밖에서 수정을 쏘아서 깨뜨렸고 그래서 문은 닫혔습니다. 수염난 남자는 나머지를 바지 속에 쑤셔넣고 군인들과 싸우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금세 인간 무리가 옆에서 포위당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스티브는 도끼를 던지는 영웅으로 등장해 세상을 구한 뒤 계속해서 적을 손쉽게 물리쳤습니다. 스티브는 시계를 보며 해가 뜨기까지 남은 초를 세었다. 햇살이 좀비들을 태우고 있었다. 위험은 지나갔고 스티브는 곧바로 요점을 잡았습니다. 그는 큐브를 유지하는 대가로 모든 사람을 지구로 다시 데려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수정이 깨지고 문이 닫히면서 그들은 수정을 대체할 다른 수정을 찾아야 했습니다. 거래가 성사되자 스티브는 팀이 큐브를 찾아 지구로 돌아가도록 돕고 그 큐브는 자신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구에서는 같은 시간에 오버월드 사람들이 우연히 교장 선생님의 차에 치이게 되었어요. 상대방이 경찰을 부를까봐 두려워서 재빨리 달려가 사과하고 저녁 식사에 초대해 보상했습니다. 오버월드로 돌아온 헨리의 그룹은 스티브의 안내를 받아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몸을 보고 나탈리는 두려움에 입을 벌렸지만 다행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친절했습니다. 일행은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구운 닭고기 가게로 갔고 스티브는 조심스럽게 레버를 당겼다. 순식간에 향긋한 구운 닭고기가 오븐에서 나왔습니다. 지옥에서 암태지 마녀는 점점 평정심을 잃었다. 그녀는 자신의 휘하에서 가장 강한 장군을 불러 모아 군대를 이끌고 오버월드로 가서 큐브를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걸어가야 했고 마녀는 그들에게 마시면 좀비로 변하지 않게 해주는 마법의 무약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큐브를 다시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지구 반대편에서 스티브는 그룹을 다시 기지로 인도합니다. 그 남자는 돼지 발사기부터 칼, 폭발물까지 온갖 유용한 아이템을 신나게 소개했습니다. 수염난 남자는 또한 사용자가 던지면 어디든 순간이동할 수 있는 대단한 아이템을 발견했습니다. 가리스는 그것이 소문대로인지 흥분해서 시험해 보았지만 그것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레어 아이템이었습니다.
스티브는 손실을 무시한 채 모두에게 아이템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수염을 기른 남자는 듣기를 마치기도 전에 핵처럼 생긴 무기를 만들어 연습했다. 헨리는 뛰어난 재능으로 유용한 아이템을 빠르게 만들어냈습니다. 그 시간을 틈타 수염난 남자가 스티브를 옆으로 불러 보물에 대해 물었고, 그는 경고문에 적힌 정보를 이미 읽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스티브는 즉시 자신에게 엄청난 양의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밝혔지만, 그 다이아몬드는 광산 깊숙한 곳에 있어서 거기까지 가는 건 극도로 위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난처한 상황에 처한 수염난 남자는 마음을 바꾸어 스티브에게 큐브를 주기 전에 다이아몬드를 가지러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이 출발하려는 순간 돼지 군대가 마을을 공격해오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장군이 앞으로 나서서 자기소개를 하고 동시에 자신의 진짜 목적을 말했습니다. 수년간 감옥에 갇혀있던 이 돼지를 미워했던 스티브는 복수할 준비를 하며 칼을 들었습니다.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수염난 남자는 차에 뛰어올랐지만 어딘가 이상한 무기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실수로 스티브를 때리고 그의 고환을 꽉 쥐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돼지 장군은 그를 놓치지 않고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상황이 매우 위험하네요. 집에 적이 오면 여자들도 싸운다. 나탈리와 돔이 전투에 합류하여 미친 돼지 병사들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능력은 그저 평범한데 숫자는 압도적이에요. 한 무리가 패배하면 다른 무리가 온다. 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이모와 조카는 그룹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스티브는 헨리와 수염난 남자를 탑 꼭대기로 이끌었고, 그들이 길끝에 도달했을 때 그는 그들에게 날 수 있는 날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덕분에 셋 다 막다른 골목에서 탈출했어요. 하지만 적군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열기구를 이용해 바짝 쫓아가며 계속해서 불덩어리를 쏘아댔습니다. 이로 인해 적군 전체가 엄청난 힘으로 피하고 우회해야 했습니다. 압도적인 수의 적군이 사방을 포위하였고 곧 모든 도로가 봉쇄되었습니다. 수염난 남자는 스티브와 힘을 합쳐 협곡을 통과하기 위해 최대한 몸을 줄여야 했습니다. 헨리는 군인에게 발을 헛디뎌 두 삼촌과 부딪혔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자유롭게 넘어졌습니다. 다행히도 아래에 호수가 있어서 안전했고 일시적으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스티브는 수염난 남자와 헨리에게 마녀 망고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세계적인 댄서가 되는 게 꿈이었지만 그녀의 재능이 전통을 앞서가서 모두에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마녀의 아버지는 너무 부끄러워서 딸의 이름을 호적에서 삭제하고 그녀를 거리로 내쫓았습니다.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망고사는 영원히 창의성과 아름다움을 포기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녀가 큐브를 얻으면 오버월드 전체를 파괴할 거예요. 스티브는 또한 인질로 잡혀있는 자신의 애완 늑대를 구하기 위해 큐브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장군의 실패는 돼지를 몹시 화나게 했습니다. 그녀는 거대하고 사나운 괴물을 풀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곧바로 달려가 돼지 장군을 쓰러뜨렸습니다. 나탈리와 그녀의 조카는 숲을 헤매던 중 우연히 늑대 데니스를 만났습니다. 마녀가 스티브를 속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목걸이를 빼앗아 그에게 위협을 가했고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돔은 재빨리 그것을 뼈다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덕분에 두 쪽이 가까워졌어요. 데니스는 주인의 냄새를 따라 그들이 그 일행을 찾도록 도왔습니다. 동시에 스티브는 수염난 남자를 다이아몬드 광산으로 인도했습니다. 가리스는 너무 흥분해서 주변을 돌아보지도 않고 함정에 걸려들었고 곧바로 펄프처럼 구타당했습니다. 보물을 얻기도 전에 스티브는 위험을 느꼈다. 과연 터널은 파괴되었습니다. 스티브는 급히 수염난 남자와 헨리에게 도망가라고 재촉했다. 그들은 선로를 따라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썰매에 뛰어올랐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에너지 고갈로 인해 정전이 났습니다. 탈선한 차량이 지퍼 플래그 한가운데에서 멈췄는데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터질 것 같았어요. 일행은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그때 괴물이 갑자기 앞으로 돌진해 왔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자 스티브는 위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큰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가 지퍼 플래그를 작동시켰습니다. 끔찍한 폭발로 터널이 파괴되었지만 다행히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헨리는 수염이 난 삼촌이 탐욕스러워서 세 사람을 거의 죽일 뻔했다며 화가 나서 그를 꾸짖었다. 수염난 남자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화가 났습니다.
그는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말했고, 그것이 게임 매장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헨리는 이제 삼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트란 앙가릿은 절망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그는 진정한 친구로서 그와 동행할 테니까요. 그런 다음이 그룹은 세 겹의 방어막으로 보호되는 수정을 훔칠 계획을 세웁니다. 1층은 전투 훈련을 받은 마을 사람들이고 2층은 악몽을 소환할 수 있는 어둠의 마법사들이 있습니다. 최상층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단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상대를 물리칠 수 있죠. 계획을 세우고 난 후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수염난 남자와 스티브는 거리음악단으로 변장의 주의를 분산시켰고, 이를 통해 헨리가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아무리 조심했는데도 마지막 순간에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헨리는 위층으로 달려 올라가는 데 성공했지만 두 삼촌은 싸움터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상대는 닭을 타고 있는 어린 좀비였습니다. 헨리는 3층까지 올라가는 데 성공했는데 그곳에는 많은 희귀한 아이템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곳을 뒤진 끝에 마침내 큐브를 발견했습니다. 갑자기 괴물이 그의 뒤에 나타났고 그 최면적인 시선에 헨리는 정신을 잃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그는 최면 상태에서 벗어나 도끼를 사용해 제때 반응하지 못하는 상대를 베어버렸습니다. 최종 보스를 물리친 후 드롭되는 아이템은 순간이동 구슬입니다. 그 아래에서는 수염난 남자가 펄프로 구타당하고 있었는데 그의 상대는 그를 타고 있는 작은 좀비에 불과했습니다. 수염난 남자가 바닥에 누워있는 동안 스티브가 갑자기 달려들어 좀비를 무대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 후로 일행은 다시 모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탑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위험이 다가옵니다. 암태지 마녀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큐브를 털었습니다. 그녀는 마법을 사용해 헨리의 가방에서 쉽게 물건을 꺼냈습니다. 목적을 달성한 망고사는 군인들을 남겨두고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각 군인은 폭발물이 든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자살을 계획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의심하는 헨리를 본 수염난 남자는 그를 열기구에 던졌고 스티브도 그를 따라 뛰어올랐다. 가리스는 머물러서 적을 막기로 결정했고 고다리는 폭발했습니다. 풍선이 충격을 받아 땅에 떨어지기 전에 데니스는 풍선의 주인이 자신의 얼굴을 행복하게 핥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스티브는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애완동물을 껴안았습니다. 헨리는 여전히 의식을 잃었지만 다행히 위험은 벗어났습니다. 마녀는 큐브를 이용해 오버월드를 변형하기 시작했고 돼지 병사들은 좀비로 변할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침략할 수 있었습니다. 어둠이 퍼지고 암태지 군대가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하고 있어요. 헨리는 깨어나서 모두와 함께 그것을 막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더 강력한 아이템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를 얻기 위해 즉시 채굴에 집중했습니다. 헨리는 거대한 철인형을 개조하고 초고속 모듈로 업그레이드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그들은 적과 싸울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암태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거인은 자극을 받지 않는 한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상치 못하게 멍청한 돼지가 화살을 쏘았고 철인들은 즉시 방향을 바꿨습니다. 불평등한 전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몇 번의 손짓만으로 돼지 군대의 대열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마녀는 괴물을 전장으로 데려올 수밖에 없었고 스티브가 그녀를 찾아와 직접 맞서 싸울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는 점프했지만 상대 앞에 쓰러질 힘이 부족해서 망고사에게 패배했습니다. 그 순간 데니스는 온 가족을 이끌고 주인을 구하러 나섰고 용감하게 달려들어 돼지 군인들의 차를 물어뜯었습니다. 헨리는 공을 이용해 문으로 가서 큐브를 되찾으려 했지만 괴물이 그것을 발견하자 즉시 힘장을 발사해 막았습니다. 벽의 일부가 깨지면서 헨리가 자유낙하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염난 남자가 나타나서 그 소년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헨리가 문에 걸려 문이 무너졌습니다. 공간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달레르기 돼지병정들이 좀비로 변했어요. 스티브는 앞으로 나서서 마녀에게 칼을 겨누었다. 그녀는 고집스럽게 말로 주의를 돌리려 했지만 3번의 몰래 공격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스티브와 그의 일행은 망고사를 끝내는 대신 돌아서 떠났고 마녀는 다시 한번 실패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스티브가 그를 설득하여 머물면서 오버월드를 건설하도록 했지만 헨리는 여전히 모든 사람과 함께 지구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별은 참 슬펐습니다.
스티브는 사람들이 문을 통과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쫓아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헨리의 도움으로 수염난 남자의 게임 가게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그들은 그들의 모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게임을 개발했습니다. 나탈리는 생존 기술 수업을 열었고 마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헨리는 제트기를 완성해서 학교에 갔습니다. 친구들의 감탄과 질투의 눈빛.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